윤석열 후보의 글쎄요, 오늘 공식 사과 포함해서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매일 윤 후보를 향해서 새로운 의혹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말입니다. 선출직 배우자는 굉장히 검증을 좀 세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한림 성신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쭉 들어가면서 학력, 경력, 수상 이력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자료가 사용이 되고 들어가고 합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혹시 이거 리플리 증후군 아닌가? 확인이 돼야 사과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동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재산이 한 60억 되는데도 자기 개인 회사에서 쥐꼬리만큼 월급 책정하고 그 보험을 일반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적게 얼마 냈는데 냈어요? 7만 원 냈어요. 이건 좀 너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원이 공정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할 정도다. 저희 친절한 뉴스탑10의 리플리 증후군이 뭔지도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이현정 의원님. 예. 네, 설명하십시오. 아니요. 제가 공을 넘기겠습니다. 네, 이 보통 이제 허구의 세계 이거를 이제 본인의 현실인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옛날에 뭐 영화도 있었죠. 뭐 알랑도롱이 그때 출연했나요? 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응천 의원의 이 발언 자체가 보면 화차, 리플리,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지금 단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런 하나의 어떤 개념 규정이 개인한테는 진짜 비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근거로 지금 리플리 증후라고 그래요? 지금 일단 이게 아직까지 이게 뭐 증명되어 나가는 과정인데 단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위 경력을 한두 건 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리플리 증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 리플리 증후이라는 게 이거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 본인이. 근데 지금 김건희 씨한테 그런 증후군이 있다라고 그것도 같은 검사 출신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너무 서로 간에 지금 이 상승 곡선이 그려지면서 이 상당히 어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까지도 저는 이룰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결국 이제 검증돼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우리 좀 제발 이성적으로 좀 검증을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됐는지 이렇게 증명해 나가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거를 전부 다 그냥 해서 무슨 증후군이다, 뭐 화차다, 화차 같은 경우도 그 영화를 보면요 정말 끔찍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것도 국회에 나와서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하다는 표현은 그 여자 주인공 김민희 씨가 가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말씀이신 살인까지 거죠? 해요. 예. 뭐 그런 걸 보면 과연 이게 지금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무래도 금돈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후보 간에 어떤 이게 해야 될 금돈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선을 이미 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에 대해서는 뭐 의원들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근데 개인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의원님 말씀은 신정아 씨와 비교했던 그러니까 이 허위 학력 위조 사건에 비유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정아 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본인이 2007년도에 본인의 학력을 일단 뭐 예일대 나왔다 이걸 이제 위조를 해서 본인이 그때 비엔날레 감독도 되고 뭐 했던 나중에 이제 이걸 받았거든요. 뭐 저는 이 사건과 이 사건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봅니다. 그 자체가 일단 본인의 경력 자체를 과연 허위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규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신정아 씨는 사법 처리가 됐고 이 비유는 할 수 있다. 네,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가 또 이 수사를 또 파견해서 담당하기도 했어요. 예.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아예 일반화시키는 건 문제다 그렇죠. 이런 이거는 말씀이신 이 거죠? 사람을 이렇게 딱 규정시켜 버리면 이 증후군, 뭐 증상 이거는요 굉장히 개인에 대한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응천 의원이 앞서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이 부분도 있어요. 여당에선 김건희 씨가 편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60억 자산가인 김건희 씨가 건강보험료로 단 7만 원을 냈다. 이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산이 60억이 넘는데 이게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였을 경우에는 37만 원을 넘는 건강보험료를 건보료를 내야 했는데 예. 사실 코바나 컨텐츠 코바나 거기 회사에다가 대표이사로서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바람에 월 7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공정한가? 이게 맞는가? 이런 의문 제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 의혹들을 보면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이 넘는 자산가였음에도 본인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 또 대표이사로 등재를 해놓고 예. 월 2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었는데 과연 또 그게 맞는가? 이건 꼼수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꼼수들이 떠오르면서 이것 또한 좀 건보료를 줄이기 위한 꼼수는 아니었는지 이런 의혹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의혹 제기입니다. 근데 구체적 제가 말씀하십시오. 한마디만 더 하면요. 예. 그러면 제도를 바꾸세요. 그럼 조홍천의 제도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저희들 직장 같은 경우 보면 직장 월급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잖아요. 예. 자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홍천 의원이 저렇게 문제 제기하시려면 그 법 만드는 거 조홍천 의원이 하시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하셔서 그렇게 바꾸세요. 그렇게 안 바꿔놓고 꼼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60억 자산가 돈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7만 원만 내지? 뭐 이런 이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박을 했어요. 이건 완벽하게 호도했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양수 대변인이 그 해명을 했는데요. 코바나 컨텐츠가 처음 창립됐을 때만 해도 매출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기 위해서 대표이사였던 김건희 씨가 당시에는 월 급여를 200만 원을 책정을 한 거고 월급이 책정된 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 소득에 비례해서 이 건강보험료가 그 책정이 된 것이지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뭐 월 30만 원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일부러 월급을 낮춰 잡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 회사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표이사의 월급을 작게 책정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저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비방의 목적이 있지 않은 것이냐 이제 이런 그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의혹 제기가 또 있고요. 사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도 대선 후보의 이런 가족 리스크, 가족 문제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오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로서는 좀 환장하겠습니다.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신은 차려야 된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허세는 좀 빼야 된다.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씨만 오케이 하면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 가지고 하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혹시 김건희 씨를 위한 비단 주머니는 없습니다. 비단 주머니는 엄청 많고요. 비단 주머니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씨 관련 묘책 해법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윤 후보나 김건희 씨가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 주변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때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또 김건희 씨가 어차피 세상에 이제 나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제가 듣기로 최근에 아마 이 문제가 터지면서 당내 선대위에서도 이제 뭔가 우리도 배우자실 같은 걸 만들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속이 타는 지경이에요.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예.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와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또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대선 후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후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배우자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메시지나 어디 방문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시기 때문에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흔쾌하게 본인이 아직 정치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못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준석 대표도 좀 환장하겠다는 이야기 뭐 등등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아직까지 이 코드가 잘 안 맞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코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인데 예.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의 취재에 따르면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본인 부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심각성을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민수 수석님. 예. 뭐 저희가 뉴스탑 때 서두에서는 이 후보의 아들 얘기를 했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얘기를 하는데 뭐 아들 여론조사는 뭐 따로 나온 게 없어서 일단 배우자 얘기. 후보 배우자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 매우 영향 21%, 어느 정도 영향 38%.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배우자가 대선 후보, 대선에 투표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비교가 되고 하다 보니까 후보 배우자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저렇게
과반을 넘는 60%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요. 저는 다만 이제 좀 제안도 하고 우리가 좀 앞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 후보 배우자가 됐던 뭐 자녀가 됐던 이 부분은 사생활 부분은 좀 그대로 놔두고 공적인 영역을 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적인 영역을 지금 기자들도 보고 있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학위 문제랄지 지금 계속 보도가 되는 게 전시도 했는데 가보니까 그 전시를 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뭐 본인은 했다고 계속 그 경력을 쌓고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경력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김건희 씨가 대학에 가서 교편을 잡고 강의를 하고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럼 결국은 이건 누군가가 그 자리를 놓고 공개 채용할지 경쟁을 했다면 알겠습니다. 경쟁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피해를 받고 그럼 결국은 상식과 공정이라는 남편 윤석열 후보가 큰 상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우리 유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좀 깨달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속 저렇게 답답함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에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청와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